시청자 여러분, 밤 10시입니다. 여의도 주시광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 밤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오늘 어버이날이었기 때문에 지갑을 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요. 여러분의 계좌 상황은 어떠셨을까요? 좀 계좌를 두둑히 배불릴 수 있었던 오늘 장세 펼쳐졌을까요? 자, 오늘 종합지수 움직임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시장 좀 지켜주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강했죠. 장중 우상향 그려내면서 680선 안착해내는 움직임까지 보여줬습니다.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에서 마무리가 된 움직임이었는데요. 자, 미중에서 다시 대화를 재개하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글로벌 훈풍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아가는 움직임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주장 전략 좀 수립해 볼 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금요일 밤에 여의도 주시광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수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익한 여의도 주시광은 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유튜브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 혹은 MTN 쳐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플레이 중인 여의도 주시광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 채팅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주 만나 뵙고 싶어서요. 구독과 좋아요도 마구마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어버이날이기도 하지만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혹시 여러분의 속 썩이게 했던 종목들 있으셨을까요? 효자 종목이 아니라 불효자 종목이 있으셨을까요? 그렇다면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00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믿고 듣는 김기수 전문가께서 진심 어린 종목 대응 방법들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의도 주시광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방법, 다름 아닌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러분, 이 노란톡 자주 쓰시죠? 거기에 여의도 주시광 검색해 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의도 주시광 오픈 채팅방과 연결이 됩니다.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까지 함께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부터는 다음 주 장 전략들 챙겨보러 가보겠습니다. 여의도 주시광 채널 고정! 네, 어버이날 따뜻한 밤 보내고 계신가요? 자, 이렇게 따뜻한 밤을 맞이해서 따뜻한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금요일 밤의 남자입니다. 김기수 전문가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5월 8일 어버이날에 뵙게 됐는데 슬라에 아드님이 두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듣기로. 혹시 오늘 따뜻한 멘트라든지 혹시 뭐 카네이션 받으셨습니까? 슬라라고 얘기할 만큼 나이가 많이 먹지 않았고 네. 오늘은 제가 매일 아침 6시 이전에 출근하고 네. 또 이제 아직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이야기도 못 들었죠. 네. 네, 아마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따뜻한 멘트들이 오가지 않을까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청자분들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파이팅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수익 파이팅! 좋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파이팅 챙겨갈 동안요.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불효자 종목들 저희에게 접수 많이 해주세요. 전화와 문자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활짝 열어놓을게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이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파이팅 넘치는 김기수 전문가께서 진심 어린 종목
종목 대응해 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전화 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여러분 먼저 연락 주실수록 채택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주저하지 마시고 주말까지 끌고 가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연락 기다리면서요. 저희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팩트 체킹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또 5월 들면 항상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세린 메이라는 주식 경원이기도 한데 그래서일까요? 개인 투자자들이요. 요즘엔 인버스 쪽으로 좀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님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해졌던 이번 주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5월장의 전략들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해볼게요. 전문가님.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기수의 팩트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시장과 그리고 또 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번 주를 점검하고 또 다음 주를 예상하고 예상을 통해서 예상이 빗나갔을 땐 또 대응을 하는 것이 주식의 영역입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5월 8일 어버이날 여러분들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오랜만에 오붓한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시장이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2월 24일 월요일부터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급락을 했고 또 그 속에서 3월 19일 우리 시장으로는 3월 19일 날 저점이 나왔고 미국 시장으로는 3월 23일 날 저점이 나와서 지금 반등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은 그 하락폭을 거의 다 만회했고 코스피는 이제 1950포인트 선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종목 부분을 보유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시장의 반등만큼 시장의 수익률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시장의 반등보다 더 큰 수익을 갖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시장보다 반등만큼 시장이 오른 퍼센티지보다 반등을 함께 하지 못했다면 본인의 투자 원칙이나 종목 선정에 있어서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는 걸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3월 19일부터 지금까지 시장은 엄청나게 좋았던 시장이기 때문이죠.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버스 전문가에게 물어보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지식 그리고 대단한 예측 이런 부분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인버스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정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양빵으로 먹겠다. 우리가 항상 주식 투자에 실패를 하면 선물 옵션으로 가서 올라도 먹고 내려도 먹고 이런 양빵으로 먹겠다라는 욕심을 통해서 더 큰 화를 일으키는 부분이 여태까지 주식시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왜 제가 주식시장 불변의 법칙을 먼저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부분이 있죠. 주식은 가격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매수하는 것이다. 이전에 몇 년 전에 20만 원이었던 주식이 5천 원이기 때문에 너무 싸다. 그 가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만 원이고 30만 원인 주식이 앞으로 더 성장할 가치, 매출의 증대, 영업이익의 증대를 통해서 더 많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냐,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기대감을 가지고 베팅을 하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1,000만 원 보유자산을 가지고 1,000원짜리 만주 사면 계좌가 뿌듯한 느낌을 갖고 20만 원짜리 50주를 사면 별 볼 일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편견을 벗어나는 것이 또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초보 투자가들이 잘못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가주 매수, 그 변동성에서 싸워보려고 하는 부분. 그런데 전업 투자자도 아니면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순식간에 변화하는 흐름에 대응도 하지 못하면서 그런 종목 부분부터 매매를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겁니다. 지난주에 수요일 날 여러분들께 제가 카카오를 얘기했죠. 17조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16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보름 만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주식입니다. 1,600원짜리가 2,100원 올라가는 거 그것만큼 또 가벼운 것도 타이밍이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이야기한 5월의 세린 메이에 대한 검증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7번이나
5월 달에는 약세장을 보였던 게 우리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초 기대감 그리고 배당에 대한 부분 그것이 다 끝나고 나서 2, 4분기 부분은 감익 구간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현재 코스피 EPS 역시 금융위기 이후 가장 최악 국면이기 때문에 5월 부분은 조심도 함께 병행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제가 맨 처음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세린메이의 가능성이 5월에 높지만 고객 예탁금이 전년도 평균 24조에서 25조에서 지금은 44조, 45조로 20조나 늘어났기 때문에 하방을 받쳐주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3% 오르면 우리 시장은 5% 이상 오르고 미국 시장이 5% 떨어지면 우리 시장은 3% 이내의 약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우리 시장의 유동성의 힘이라고 하는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복잡한 부분인데 이거 부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영업이익 부분은 2020년 연간 영업이익은 지금 14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주가지수는 코스피 기준 2,000포인트 이상에 있어도 큰 문제는 아니다. 다만 1, 4분기가 26조로 줄어든 상태고 2, 4분기는 영업이익이 더 감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 이 부분을 3, 4분기부터 4, 4분기부터 코로나19에 대한 해제 완화 이 부분의 기대감이 얼마만큼 받쳐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결론을 갖고 갈 것으로 봅니다. 자, 코스피 2,000포인트 회복의 조건 부분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재점화 속에서 냉전 체제 복귀로 간다면 2,000포인트를 돌파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환율이 1,200원 이하로 내려올 수 있는 힘을 가져줘야 됩니다. 또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 매수세가 유입돼야 하는 건 반드시 맞는 필요 조건이지요. 또한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반도체 등 주도 섹터의 강화 흐름이 전개돼야 2,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보시면 어제와 오늘은 IT, 부품, 소부장, 중소형 주들이 시세를 견인했죠. 삼성전자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삼성전자는 왜? 이 하락장에서 개인들의 수급으로 받쳐줬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현물 매수세로 복귀하지 않는 한 삼성전자는 맨 마지막에 움직일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트럼프 지지율 만회를 위한 미중 신냉전이 된다면 이거는 1차 무역 협상에 있어서 무역 협상을 1차적으로 했었던 부분, 이 부분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부분, 그렇다면 상당히 힘들죠.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우려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류어 중국 부총리하고 또 미국 무역 대표하고 통화를 해서 잘해보자라고 전화 통화했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낸 트럼프의 여건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론조사가 민주당 바이든 후보에게 밀리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 여론조사에 밀리는 부분을 만회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행여 이것을 확대했다간 그 지지 기반인 부분까지 무너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확대하지는 않고 그냥 노이즈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2008년과 2020년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장이 움직였을까? 제가 이전에 급락할 당시에 2008년과 2020년, 2008년은 대차도저표 불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보다 코로나19로 인한 부분은 수요 공급의 양쪽의 문제다. 그래서 위험으로 보면 더 크지만 그러나 코로나19가 완화되는 흐름이 진행되면 급반등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시장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 리만브라더스 파산 때 892포인트 10월 27일 날 저점을 찍고 1,400포인트까지 올라올 때 반등을 할 때는 대부분의 업종이 다 안도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왜냐? 리만브라더스가 사태가 터지면서 글로벌 시장이 폭락하다 보니까 기업의 생존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망하는 거 아니냐, 그죠? 전부 다 자산을 팔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으로 갔다가 그 부분이 회복되니까
그죠? 낙폭과되든 어떤 종목이든 조선이든 철강, 건설, 기계, 지주, 화학, 지주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반등을 같이 했었던 지수 포인트가 892포인트에서 1400포인트 약 500포인트의 반등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40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까지 반등하는 흐름에 있어서는 압축화되고 슬림화됐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차화정. 그죠? 그 부분이 2012년 5월 2일까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 고점이 5월 2일, 현대차, 기아차 고점이 5월 2일에 2012년 부분에 나왔었던 겁니다. 그 부분 속에서 다른 섹터 부분은 어땠느냐? 오히려 지수가 올라갈 때 떨어졌었다는 걸 여러분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 당시의 주도 섹터의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2020년 마찬가지다 저는 봅니다. 1439포인트 3월 19일 날 저점 찍고 지금 1900포인트까지 올라올 때는 낙폭과대 섹터 해운이니 항만이니 또 조선인이 철강이니 건설이니 금융이니 다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1900포인트 이상에서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속 섹터는 2월 24일에 저점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1900포인트부터 앞으로 더 올라가는 걸 기대한다면 슬림화하고 컨센트레이션 전략을 함께 갖고 가야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된다. 주도 섹터의 조건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죠. 글로벌 성장 트렌드에 부합되고 주도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여건이 마련돼야 되고 기업에 준비되어 있는 기업이어야 된다. 준비되어 있는 기업이어야 글로벌 시장하고 경쟁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포스트 코로나가 가져올 변화와 대응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 누누이 이야기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는 많고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IBM 최고 경영자가 그죠? 이 이야기를 했죠. 역사는 현 시점을 디지털 전환이 출발점으로 기록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원하든 원치 않든 기업들은 그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 AI의 시대가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한국판 뉴딜 기획재정부 발표 내용이 어제 나왔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여러분들 옛날에 SOC 건설 뭐 이런 거 투자하는 거 기대하지 말아라. 그거 해보니 별 볼 일 없다. 그죠? 대부분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고 그리고 비대면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적 흐름을 함께 가고 있고 그런 것이 결국은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라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에게는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놀라하고 그죠? 저기 뒷골목에서 담배 피고 초등학교, 중학생 괴롭히는 친구하고는 어울리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도 성장하는 사람, 산업, 패러다임에 전환하는 부분, 글로벌 시장 트렌드에 함께 갈 수 있는 섹터 업종 종목 부분에서 주식 매매를 하셔야지요. 소외된 업종과 소외된 섹터 그리고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쪽에서 매매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판 뉴딜 그리고 외국인의 선택입니다. 외국인 줄기차게 매도하고 있죠. 현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했었던 sek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프트웨어 쪽이죠. 그죠? 그쪽 부분에 업종으로는 유일하게 지금 한 3, 4일 정도 외국인이 이 3월 달 이후부터 매수했었던 부분 중에서도 꾸준하게 매수하는 부분 그게 뭡니까? 플랫폼 관련 업체들 카카오 네이버 비롯한 부분 속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 왜 매수하냐를 심각하게 계속해서 고민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 부분도 명확합니다. 시장은 항상 필요 없는 섹터나 필요 없는 종목, 성장하지 못하는 종목은 퇴출시켜버립니다. 그게 언제예요? 경기가 좋을 때는 전부 다 좋기 때문에 아무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이런 부분들이 왔을 때 성장하지 못하는 산업이 상패가 증가하는 섹터가 뭐냐? 산업재, 소재, 금융이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상장이 증가하는 부분은 뭐예요? IT, 헬스케어, 인터넷 이런 부분들이죠.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의 흐름들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5월 주시장 조정 시 매수가 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저성장과 유동성 장세에서 필요한 섹터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나 이 부분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시장과 종목의 추세 변곡점은 시장은 옵션 만기입니다. 종목은 실적 발표입니다. 다음 주 옵션 만기, 그 타이밍에서 시장이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예측하고 대응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채롭게 시장에 대해서 훑어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이 코로나19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이태원 사건이 또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투자자분들께서도 현금 확보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등등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은데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서 또 다른 소중한 시간 준비해 주셨다고요? 예, 아까 그 뉴스도 오늘 뭐 이태원 그 확진자가 뭐 15명이나 됐다리죠. 뭐 한 번에 끝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코로나 확진이 더 날 거다라고 기대하는 부분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코로나19든 코로나19이지 않든 간에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과 종목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 뭐 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자면 한 장에 한 10분, 20분씩 걸리는데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간은 잠시 후 밤 11시입니다. 이때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소통 또한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꼭 놓치지 말고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부터는요. 여러분의 불효자 종목들, 아픈 손가락과도 같은 종목들 해결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주말까지 가져가지 마시고요. 금요일 밤에 깔끔하게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좀 불효자 종목 있으신가요?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이고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이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놓치지 마시고 적어주세요. 오늘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로 도착한 종목 고민부터 먼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됐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이었는데요. 좀 편안한 밤 보내고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카네이션 같은 소중한 시간, 또 소중한 선물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좀 고민이 감사합니다. 되는, 좋습니다. 시청자님 고민되는 종목 뭘까요? 롯데케미칼이요. 롯데케미칼이요. 자, 매수가 네. 비중 알려주세요. 21만 3,500원에 20%요. 21만 3,500원이요? 예. 21만 3,500원에 20%의 비중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2012년 이후에 첫 적자다라는 뉴스도 보이고 있는데요. 네. 21만 3,500원에 진입을 하셨으면 4월 말쯤에 진입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며칠 안 됐어요. 일주일이 안 됐어요? 예. 그러시구나. 최근에 예. 담으셨던 종목인데 오늘 종가는 19만 5,500원이어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고민되는 부분들 통화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 넘겨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통화해 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 롯데케미칼을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네. 매수하신 이유가 뭐라고 여쭤봐도 될까요? 그 정유주가 좀 지금은 아니고 후반기에 갈수록 그게 있다, 메리트가 있다고 했어요. 왜 후반기에 좋을 걸 지금 매수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저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 예. 프로그램을 계속 보셨다면 저는 정유, 화학, 조선 이런 쪽 시크릿컬, 우리가 산업재 소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업종은 반등 시 매도 관점은 계속 유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 나아질 산업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 전에 시황도 들으셨죠? 예. 예, 이런 업종 부분은 맞아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 경제 여건이 나아지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주 조금요. 그죠? 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글로벌 시장은 저성장 구조입니다. 옛날처럼 고성장을 구사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 소재 이쪽 부분의 섹터 부분은 종합주가지수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종합주가지수가 20% 올라간다. 그러면 5% 정도 올라갈 거고, 그죠? 5% 정도 떨어진다. 그러면 20% 정도 떨어질 거다라고 저는 극단적으로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시장이 장치 산업의 부분은 이미 중국과 인도의 고성장 이후에는 매력이 반감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만 그런 부분들은 중장기 흐름으로 바라보도록 하고 중장기 투자는 시대의 변화에 따르는 업종 종목을 선택하는 거지. 예전에 제가 삼성중공업 말씀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을 보지 말아라. 많이 떨어졌다는 거에 그 종목을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롯데케미칼 역시 31분기 만에 적자가 나온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그만큼 업황이 안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술적 흐름으로 한번 접근해 보죠. 자, 코로나19 아까 이야기한 게 코로나19로 글로벌 시장이 떨어진 게 2월 24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장과 함께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 시점이 이 부분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이전에 롯데케미칼이나 화학, 정유, 조선, 철강 이런 업종이 그전에는 잘 나가고 있었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떨어졌느냐? 아닙니다. 그죠? 자, 잘 보시면 줄기차게 추세로 내려오고 있었죠. 저 47만 5천 원짜리가 11만 4,500원까지 이렇게 계속 하락했던 겁니다. 그죠?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하락한 영향은 다 회복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19 전에 미국 시장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우리 시장이 2100, 2200포인트에 놓였을 때도 제대로 힘을 발휘 못한 섹터가 코로나19 해결되면 갑자기 슈퍼맨처럼 힘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기회 있을 때마다 반등 시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좋은데 일단 그래도 지금 이 위치에서 기술적 부분은 오늘 그 1, 4분기 안 좋은 실적까지 반영해서 이틀 동안 자리를 잡아줬다는 건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다고 바로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본인 매수하신 가격 정도 들어오면 매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옛날 전통 산업이 아니고요. 오히려 시대의 변화에 함께 될 수 있는 섹터 종목 부분에서 고민하시고 그리고 공부하셔서 선택해서 중장기로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인내가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버이날이었는데요. 정말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응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통화까지 훈훈하게 마쳐봤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여러분께서 문자 보내주신 것들 중에서요, 빠르게 60초 동안 해결 방안들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1분 스피드 상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종목 보여주세요. 자, 1분 스피드 상담 리스트가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종목 어떤 종목? 장원테크 보여지는데요. 자, 장원테크 1156번님의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1,950원이고요. 비중이 30%로 나타나고 있네요. 열화상 카메라 관련주로서도 좀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낙연 총리 인맥주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자, 오늘 종가 보니까요. 1,950원 기록한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60초 동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김기수 전문가님 60초 드릴게요. 뭐 제가 예전에도 정치 관련 뭐 총선 테마 이런 주식들은 매매하지 마셔라. 그런 종목을 매매하실 거면 전문가한테 물어보지
않을 정도의 실력이 돼야 그런 종목을 매매하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뭐 코로나 열상과 관련돼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놀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런 관련주들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실비실한 거 보면 뭐 별 큰 의미 없다라고 보고 손절 라인만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나마 추세를 잡을 수 있는 저점 라인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빨간 라인 부분인데 이것을 하회한다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1,900원을 이탈하면 매도를 하고 그리고 아직은 뭐 거래량이 의미 있는 거래량도 없습니다. 그죠? 가격 싼 맛에 들어가셨다면 본전 근처에서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교체 의견 챙겨보고요. 1,900원에서 손절 라인 지켜보시는 거 유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돌려 종목판. 네, 과연 어떤 종목이 또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셨던 종목 중에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CJ ENM이네요. 0973번님의 종목인데요. 얼마에 들어가셨나 보니까 128,1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10%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어제 실적이 좀 발표가 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여파 때문에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좀 많이 감소를 했던 부분들까지 좀 공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 125,500원. 보이면서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이었는데요.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김기수 전문가의 시각 챙겨볼게요. 60초 드리겠습니다. 자, 뭐 영화관 문 닫고 뭐 콘서트 취소되고 실적 안 좋게 나오는 건 네. 뻔한 일이었었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이전 뭐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이전에도 역시 계속해서 줄기차게 하락을 했었죠, 그죠? 뭐 코로나 핑계로 떨어진 건 이 부분입니다. 이 정도 부분이 코로나 핑계 때문에 떨어진 거고 그 이전부터 모멘텀이 안 된 주식이었어요. 그러나 이 상반기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뭐 이 극장이 문 닫고 콘서트가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선방한 부분은 이 커머셜 부분이 조금 나은 부분 그리고 또 이 스튜디오 드래곤 지분 매각을 했었죠. 네. 그럼 뭐 현금성 자산으로 무엇인가를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기대감 이런 부분 정도인데 저는 뭐 이 지금 12만 원에서 조금 더 반등하는 14만 원 정도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나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4만 원 부분에서 좀 나오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챙겨가 보도록 할게요. CJ ENM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살펴봅니다. 자, 이번에는 과연 어떤 종목이 나타나게 될까요? 카카오, 레버리지, 레몬 등등 보이는데요. 이수화학입니다. 자,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0830번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 12,250원에 비중은 10%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수화학, 이수그룹의 주력 계열사인데요. 한때 이 손소독제 원료로서 빛을 봤던 종목이기도 했는데 오늘 종가는 11,700원으로 장중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오지 못했는데요. 김기수 전문가와 대응책 살펴볼게요. 60초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이수화학은 저는 뭐 화학업종은 별로 안 좋아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수화학은 세제 관련 원료 이런 쪽 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다른 부분보다는 괜찮다라고 보고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손소독제 관련해서 부분에 있어서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었던 부분이 이 큰 양봉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장이 급락하면서 떨어졌다가 지금 회복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수하신 타이밍은 12,250원 라인 부분이면 요 어디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매수 타점이 잘못됐죠. 그러나 이 종목은 아직은 죽은 종목이 아닙니다. 요 부분은 거래량을 동반했었던 부분들을 살려놨고 그런 부분에서 추세를 타고 다음 주에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흐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한 14,000원 근처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시장 상황을 보면서 나올 수 있는 흐름이 한번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화학 체크해 봤는데요. 다음 주에 슈팅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요. 다음 주 시장 상황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빠르게 다음 종목 돌려주세요. 자, 이번에는 어떤 종목 나타나게 될까요? 네 번째 종목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종목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정바이오 당첨입니다. 우정바이오는 2531번님의 종목이고요. 7,400원에 담으셨네요. 비중은 20%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정바이오가 그 방사광 가속기 활용 협약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한데 오늘 좀 크게 급락세가 보여지게 됐습니다. 종가가 7,110원으로 4% 넘는 낙폭이 또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역시 함께 대응책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60초 드리겠습니다. 자, 가면 관리 네. 전문 기업이죠. 토탈적으로 이제 케어하는 쪽 부분인데 사실 이 종목은 시가총액도 작고 그리고 또 이 아직 뚜렷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관심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밖에 설명을 못 드리는데 자, 한번 기술적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끔가다 한번 뻥뻥 튀기는 그런 맛은 있죠. 네. 그죠? 근데 기업의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을 투자로서의 매력은 없다라는 쪽입니다. 다만 그 저점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삼각수렴형 고점과 저점 부분이 같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추세를 깨지 않았다. 그런 관점에서 다음 주에 한 번 정도는 위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죠? 그 부분에서 일단 자신이 없으시면 매도하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지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그때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실적이 조금은 아쉽다라는 코멘트까지 저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이네요. 돌려 종목반. 자, 이번엔 어떤 종목이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께서 보내주고 계시는 고민되는 종목들 중에 저희가 추첨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보여지고 있네요. 자, 7146번님의 종목입니다. 포스코 매수가가 18만 원인데요. 비중이 30%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 업계 1위이기도 한데 종가를 보니까요. 7146님의 매수가와 동일합니다. 18만 원으로 오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네, 전문가님, 사실 철강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만연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60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8만에 최근에 사셨다면 다른 네. 종목으로 빨리 바꾸시는 게 좋겠고 옛날에 사셔서 지금껏 물려 계신다면 조금 더 지켜보면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정리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크릿컬 산업재 소재 부분에 있어서는 반등시 매도 관점 지속입니다. 지금 1950포인트 왔는데 2월 24일 가격도 회복하지 못한 종목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 종목 부분을 제가 이 타이밍인가 한번 이 종목 진단한 기억이 네. 있는데 그죠? 뭐 이 자사주 1조 들어온다는 거 1년 동안 매수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박에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방은 견지할 수 있어도 그것으로 주가를 견인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못하다. 그러나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완성차 부분에 있어서 완성차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장 2, 4분기에 힘들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그런 쪽 부분이나 뭐 SOC 투자 이런 거 전혀 못했기 때문에 2분기의 실적은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거 감안하시고 결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2분기 실적 우려 사이드적인 측면 좀 체크해 가면서 종목 교체 의견 주셨기 때문에요. 7146번님이셨죠? 한번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분 스피드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지금 저는 스튜디오 밖 소리가 들리는데 전화기 소리가요.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맛있게는 했는데요. 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안 좋아서 별로 맛이 없네요. 아이고 기운이 많이 빠져 보이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CMG 제약이고요. 네. CMG 제약. 예, 뭐 물타기하고 오래 보유해가지고 평균 단가는 한 6,200원 정도 되고요. 6,200원이요. 보유 비중은 한 40% 정도 됩니다. 엄청 오래 갖고 계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이 잘 안 넘어가셨구나. 맛이 바이오주, 없어요. 네. 바이오주가 오늘 좀 대체적으로 올랐고 CMG 제약도 오늘 양보 기록한 모습이 보이곤 있지만 6,200원까지 올라와 줘야지 시원하게 밥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밥 드실 수 있는지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CMG 제약이라고 오늘 8.6% 정도 오른 종목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사실 바이오 제약 쪽은 잘 모릅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나 이 변화가 심한 부분들이 네. 강하고
또 뭐 오늘 안 좋다고 그러는데 내일 호재 뉴스가 나오면 뻥 튀는 게 또 제약바이오의 특성 아닙니까? 그죠? 뭐 그런 부분들을 다 고민하셔서 들어가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 가운데 제가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6,000원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가격 이상은 확실히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제가 비관적으로 다른 안 되는 섹터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저는 합니다. 뭐 종목 진단하는데 위로할 이유는 없습니다. 위로하면 더 마음이 아파지는 가격 하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 솔직한 제 능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월 24일 이전에 그죠? 2월 24일을 기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2월 24일이 요 타이밍이죠. 지수가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급락하던 타이밍입니다. 그 이전에 어떠한 추세에 어떠한 흐름을 보여줬느냐. 사실은 이렇게 박스형에서 매물을 잡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이탈을 한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파세코를 한번 여러분들께 이 종목 진단을 통해서 이야기했었을 때 그때하고 비슷한 모습이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의 박스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매집형 형태의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500원 이상 쭉 한번 돌아 나올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계속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6,200원 정도까지는 몰라도 한 5,000원에서 5,500원 일단 그 정도 라인까지는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좀 가슴이 아프지만 계속해서 홀딩 의견 주셨어요. 인내가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다른 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그래도 안 빠진다니까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시청자님, 힘들어도 식사는 꼭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씩씩한 목소리로 다시 전화 주신 그날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식사는 꼭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전화 상담을 마쳐보고요. 문자 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 진짜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보이는 문자가 2443번님의 문자네요. EDGC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매수가가 15,819원 분할 매수하셨던 것으로 보이고요. 비중은 100%입니다. 후반에 매도량이 많아서 손절하지 않았는데 월요일장 장을 보면서 지켜봐야 할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전문가님, EDGC 한동안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 함께 대응해 볼까요? 자, 이제 이 주식이라는 부분이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주식이 성장하는 산업도 마찬가지고 주식이 올라가는 주식도 마찬가지죠. 또 좋은 뭐 합니까, 그죠? 고점에 쫓아가서 샀다가 내려와서 자연스러운 조정을 보일 때 못 견디고 매도하고 매도하면 다시 올라가고. 그죠? 주식은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도 직선으로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직선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파동이죠. 그 파동을 잘 이용해서 상승 파동을 타느냐, 하락 파동을 타느냐의 문제인데, 자, EDGS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등하면서 나왔었죠, 그죠? 16,000 얼마 라인 부분이라 보면 요 정도에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일단 저점을 찍고 한번 반등하니까 올라갈 것 같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서 이미 그 이전에 사람들은 이제는 매수하시면 어떤 가격만 바라보게 되냐면 고점 가격만 바라보고 지금의 가격이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실질적으로 이 종목 부분은 4,500원서부터 이렇게 박스 그리면서 있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물량을 좀 터뜨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점 부분은 새롭게 만들어진 추세입니다. 그거 다행히 지켜줬거든요. 요 라인과 외바닥과 쌍바닥을 만들면서 윗꼬리를 달았긴 했지만 21 이평선과 5일 이평선을 확보해 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반전하러 간다. 그죠? 근데 반전하러 가는데 너무 큰 욕심은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큰 욕심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합니다. 2443번님 꼭 체크해 두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비중 100%이신 분들이 많네요. 2095번님 문자 볼게요. 신풍제약 상담 부탁드립니다. 매수가가 18,800원이시네요. 비중은 100%인데요. 오늘 종가 좀 보겠습니다. 19,050원이니까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지가 사실 더 궁금한 부분이겠죠. 김기수 전문가님, 신풍제약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종목도 보면 기술적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만 이제 염두에 두면 100%를 매수한다는 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한테 물어보지 않을 능력이 되셔야지요. 그죠? 그 정도의 능력과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전문가한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보다 이 신풍제약을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2천여 개 종목을 제가 다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그죠?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되면 제가 지금 물어보신 시청자분보다 더 실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매 타이밍 부분은 어떻고 그런 부분에서 아직 이 세력이 이탈했느냐 안 했느냐를 말씀드리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종목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을 보게 되면 1차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거래 없이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상승을 했는데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추세 라인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아까하고 비슷하죠. 저점을 잡아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래량가 한번 빵 뜨는 상황 속에서 한번 3차 상승의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역에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풍제약에 대한 움직임까지 저희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고 있어서요. 다음 문자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문자를 볼까요? 애청자입니다. 이 문자 제 마음이 딱 녹여졌어요. 꼭 봐주세요라고 하면서 일진 머티리얼즈인데요. 53,000원에 20% 담으셨습니다. 보유 중인데 계속 들고 가도 될지 걱정이라고 향후 전망 알려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종가 좀 볼게요. 일진 머티리얼즈 44,000원입니다. 진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2차 전지 관련주로서도 좀 이름을 올리고 있고 PCB 관련주로서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일진 머티리얼즈 좀 상승 여력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요 시장이 급락하고 난 이후에 반등을 코스닥 시장이 급반등할 때 가장 소외된 섹터와 종목을 꼽으라고 그러면 삼성전자와 2차 전지 섹터입니다. 맞아요. 그죠? 네. 가장 늦게 움직일 거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시간 가져도 된다고요, 전문가님? 그러면 계속해서 홀드해 가면서 인내에 가져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빠르게 다음 문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문자 볼까요? 7398번님의 문자 보이고 있습니다. 부강약품인데 유유하고 계세요. 볼게요. 28,500원에 담으셨고 20%입니다. 물을 타야 하나요? 손절을 해야 하나요? 고민이 많이 되고 계신 종목입니다. 자, 부강약품 오늘 종가는요. 24,4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28,500원까지 빨리 올라와 줘야 될 텐데요. 자, 우리 7398님이 울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부강약품 체크해 주세요. 자, 이제 이런 부분이죠.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이야기 막 했잖아요. 그죠? 제가 그때 방송 때도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치료제 누가 먼저 빨리 개발하면 그 뒤늦게 개발하는 부분은 그 효과가 별로 없다. 그죠? 자, 그리고 또 주식은 아까 파동을 거리면서 상승하고 파동을 거리며 하락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저희 개인 투자가 부분에 있어서는 세 번째 상승 파동 구간과 그 이상의 구간에서는 되도록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1차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쉬었고 그리고 2차 상승을 했고 쉬었고 3차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격상에 있어서는 쉬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더 떨어지느냐 아니냐를 고민하고 부담스러운 구간이고 지금 바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행히 이 종목도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없는 부분 흐름을 갖고 가고 있고 가격상으로는 거의 다 내려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반등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죠? 11,000원에서 32,900원까지 왔기 때문에 되돌림의 30% 정도의 흐름을 갖고 왔다면 적어도 한 달 이상 부분은 옆으로 이렇게 27,500원 올라도 27,500원을 쉽게 돌파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 이 구간은 트레이딩 매매 구간이다. 그죠? 가만히 들고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적절히 병행해서 하시고 행여나 22,500원을 하향하면 이 종목은 시세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22,500원 그리고 27,500원 그 밴드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셔서 가격 전략
시청자님 스스로 좀 잘 세워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저희 문자함 여기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방에서도요, 진심 어린 대응 전략들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함께 동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은 매주 금요일마다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못 봐드려서 너무나 저도 시간이 야속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기수 전문가님, 잠시 후 밤 11시에 무료 방송 준비해 주셨다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네, 어떤 준비한 건 내용일까요? 많은데 손님이 별로 안 오시더라고요. 아이고. 왜냐하면 제가 너무 크다란 종목만 이야기를 하죠. 네. 제가 왜 큰 이야기 종목을 이야기를 하냐면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짧은 종목 알아요. 네. 작은 종목 알고 그러나 그 종목부터 길들여지면 안 된다. 시장을 바라보는 눈부터 키우고 그 속에서 종목을 선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홈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 쭉 스크롤 내려 보실까요? 김기수 전문가의 사진 밑에 방송 입장 버튼 깜빡 있는 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